쉰살. 혹시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 요즘 부쩍 자주 하시나요? 아, 은퇴는 성큼 다가왔는데 자산을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수도권의 집 한 채, 그리고 약간의 금융자산, 이게 전부인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죠. 그렇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수십 년인데 이걸로 괜찮을까? 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게 어쩌면 대한민국의 평범한 50대의 현실일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 50대 평균 순자산 약 5억 원으로 시작해서 20년 후인 70세에 순자산 100억 원을 만드는 것. 와, 이게 과연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저희는 오늘 이 거대한 질문의 실마리를 자기계발의 전설이죠. 브라이언 트레이시에 져서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아, 그 유명한 책이요? 네, 그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죠. 핑계대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 네, 그 질문이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도발적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논의의 출몰점을 정확히 짚어보면 실제로 통계청 데이터를 봐도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그 정도 수준이 맞긴 하더라고요. 아, 정말 5억 정도가 맞군요. 네, 물론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에 묶여 있긴 하지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5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 5%짜리 예적금 이런 평범한 방법으로는 20년 후에 100억은커녕 20억 만들기도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렇겠네요. 아니 그냥 단순 계산만 해봐도 그렇잖아요. 5억이 5% 복리로 20년 지나면 약 13억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억이라는 목표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다른 차원의 접근. 네, 오늘의 헬디고의 자료가 강조하는 것처럼 사고의 대전환, 그러니까 그걸 뒷받침하는 압도적인 실행력이 없다면 이건 그냥 허황된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저 꿈만 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압도적인 실행력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할 텐데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제시하는 성공을 부르는 7단계 공식을 하나씩 들여다보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결정하라예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건 사실상 아무 힘이 없는 다짐이잖아요. 막연하죠. 숫자로 명확하게 못을 박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목표 분명하죠. 70세까지 순자산 100억 원 달성.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의미요? 네, 책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100억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은퇴 없는 삶, 그리고 완전한 경제적 자유의 다른 이름이죠. 은퇴 없는 삶, 경제적 자유. 네, 더 이상 돈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자녀나 손주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베풀 수 있는 여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자유. 이렇게 목표에 의미를 부여할 때 20년이라는 긴 여정을 버텨낼 진짜 강력한 동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목표에 나만의 의미를 부여한다. 정말 와닿는 말이네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목표를 종이에 기록하라예요. 네. 솔직히 처음엔 이거 너무 고전적인 방법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하, 그렇죠. 그런데 머릿속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기록은 물리적으로 남아서 계속 우리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더라고요. 특히 책에 나온 예시가 인상적이었는데 그냥 100억을 달성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쓰라고 하던가요? 나는 2040년 자산 100억 원을 달성했다. 이렇게 마치 이미 이룬 것처럼 완료형으로 쓰는 게 핵심이라고 해요. 맞아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목표를 완료형으로 기록하는 행위는 우리의 뇌가 그 목표를 이미 달성 가능한 현실로 인식하게 만들거든요. 뇌를 속이는 거군요. 네, 일종의 선언 효과 같은 거죠. 미래의 불확실한 과제가 아니라 달성해야 할 기정사실로 프레임을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소한 차이 같지만 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커요. 스스로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재밌네요. 근데 20년 뒤 100억이라는 목표, 이게 너무 거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하죠. 네, 바로 여기서 세 번째 단계, 마감 기한을 정하고 잘게 쪼개라가 등장합니다. 책에서는 이 20년짜리 마라톤을 3개의 구간으로 나누라고 제안하더군요. 그렇죠. 코끼리를 먹는 유일한 방법은 한 번에 한 입씩 먹는 거니까요. 맞아요. 첫 번째 구간은 앞으로 5년, 종잣돈 5억을 20억으로 불리면서 자신만의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기예요. 5년에 20억.
그리고 그 다음 5년, 즉 10년 차까지는 만들어진 시스템을 통해 눈덩이가 굴러가는 속도를 가속화해서 50억을 만드는 거죠. 아, 스노우볼을 가속화한다. 그리고 마지막 10년 동안 복리의 마법을 완성해서 최종 목표인 100억 원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면 20년이라는 막막함 대신 앞으로 5년간 20억이라는 훨씬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가 눈앞에 보이게 돼요. 훨씬 현실적으로 느껴지네요. 네, 중간 점검도 가능하고 작은 성공 경험이 계속 나아가게 하는 연료가 되어주고요. 그럼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의 목록을 나열하는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책에서 제시된 리스트를 보니까 지출 통제로 월 투자금 2배 늘리기, 네, 미국 우량주 ETF 적립식 투자, 달러랑 변동성 투자 공부,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한 은퇴 후 수익 모델 발굴,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리스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할 일이 너무 많다. 맞아요. 할 일이 너무 많죠. 50대는 시간이 금이에요. 이걸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 십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5번째 단계, 우선순위를 정하라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파레토 법칙처럼 가장 중요한 20%의 행동이 80%의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그럼 그 수많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20%는 뭘까요? 책에서는 뭘 가장 강조하나요? 이 책에서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최우선 과제는 투자 수익률을 연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실력 자체를 키우는 것. 실력 자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퇴 후에도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와. 즉, 이건 단순히 운 좋게 주식 몇 개 맞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멘탈, 그리고 시스템을 갖춰야 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그렇군요. 어쩌면 대부분의 50대에게는 두 번째 과제인 소득기간 연장이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경로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와, 연 20%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정말 현실적인 지적 감사해요. 그럼 이제 계획도 세웠고 우선순위도 정했어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바로 6번째 단계, 즉시 행동하라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단계죠. 계획만 세우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완벽한 준비,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제시하는 오늘 당장 할 일 두 가지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뭔가요? 첫째,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열어서 증권 계좌를 장기 투자용과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분리하기. 아, 계좌 분리. 둘째, 오늘 퇴근길에 서점에 들러서 투자 관련 책을 딱 한 권이라도 사기. 바로 그겁니다. 이 작고 구체적인 행동이 왜 중요하냐면요. 거대한 관성의 수레바퀴를 깨고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만드는 점화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점화장치요? 네. 우리는 흔히 동기부여가 되어야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런가요? 작은 행동이 성공 경험을 낳고 그 경험이 더 큰 동기부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계좌를 나누고 책 한 권을 사는 아주 사소한 행위가 바로 그 첫 번째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행동이 동기를 만든다, 명심해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단계는 매일 무언가를 하라입니다. 주말에 몰아서 5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글로벌 시황을 체크하고 점심시간에 시세를 확인하고 저녁에 30분은 경제 독서를 하는 식으로요.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지식과 실력에 복리 효과를 적용하는 습관의 시스템화 과정이죠. 습관의 시스템화. 특히 50대의 강점은 지난 30년간 알게 모르게 쌓아온 성실함과 규율이에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던 그 30분을 시장 분석과 독서로 전환하기만 하면 돼요. 아, 시간을 바꾸는 거군요. 네, 매일 하는 그 30분이 10년 뒤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식의 격차와 시장을 읽는 감각, 즉 마켓 센스를 만들어줄 겁니다. 네, 지금까지 5억을 100억으로 만드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7단계 공식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략이 필요하죠. 이 공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3가지 핵심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첫 번째는 투 트랙,
투자 전략이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10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비와 공격을 겸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수비와 공격이요? 이 책에서 제안하는 전략은 자산의 50%는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처럼 안정적인 미국 대표지수 추종 ETF에 꾸준히 적립해서 자산을 잃지 않는 수비를 하는 거예요. 일단 지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나머지 50%로는 공격을 하는 거죠. 아까 말한 연 20% 이상의 초과 수익을 바로 이 공격용 자산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책에서 언급된 세븐 스플릿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간단히 말해 원금을 여러 개로 쪼개서 특정 원칙에 따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면서 시장의 변동성 자체를 수익으로 바꾸려는 아주 적극적인 전략이에요. 이런 기법을 쓰거나 아니면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개별 성장주에 투자하는 거죠. 한쪽에 몰빵하지 않고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감각이 핵심입니다. 수비와 공격을 나눈다. 축구팀 운영 같네요. 두 번째 전략은 투자 외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은퇴는 없다. 소득 기간을 연장하라. 맞아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50대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요, 돈이 아니라 지난 20년, 30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업무 노하우와 전문성이에요. 아, 경험. 그렇죠. 월급만으로는 100억을 만들기 위한 투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가진 그 전문성을 어떻게 상품화해서 팔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해요. 상품화해서 판다. 이건 퇴근 후에 대리운전 같은 부업을 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70세 혹은 그 이후까지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지식 사업가로의 전환을 의미하죠. 지식 사업가. 제 주변 50대 친구들을 보면 한 분야에서 30년 쌓은 내공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본인들은 그냥 먹고 살려고 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20년, 30년대들이 보기엔 돈 주고도 못 사는 귀한 경험이죠. 그걸 어떻게 포장해서 컨설팅, 강연, 전자책 같은 상품으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에요. 나의 경험이 돈이 된다는 거군요.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복리의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네, 인내심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리의 마법을 이야기하지만 그 힘은 초반 10년이 아니라 마지막 5년에 폭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산이 눈사람처럼 굴러가다가 마지막에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듯 거대해지는 소위 J커브 구간을 목전에 두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정확해요. 그래서 이 20년의 여정은 사실상 조급함과의 싸움이에요. 조급함과의 싸움. 특히 50에 시작하면 마음이 더 급해질 수 있거든요. 초반 10년, 즉 60대까지는 자산이 생각보다 더디게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J커브의 폭발적인 상승 구간은 60대 중반 이후에나 찾아올 가능성이 높죠. 아,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는군요. 네, 시장이 급등할 때 따라 사고 싶은 유혹, 시장이 폭락할 때 다 팔고 도망치고 싶은 공포, 이걸 이겨내고 20년이라는 긴 호흡을 유지하며 원칙대로 꾸준히 실행하는 것, 이 인내심이야말로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 편으로 만드는 비결일 겁니다. 네. 오늘 정말 50세에 100억 만들기라는 어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았던 목표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으로 그려본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죠. 마지막으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정리하고 싶네요.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결국 실행력이다. 결국 실행력이군요. 50세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약간의 자본까지 갖춘 최적의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무척 와닿았는데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조금이라도 뛰었다면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목표를 노트에 한번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인생 2막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실행,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을 수익화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요약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당신이 지난 20년, 30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그 귀한 경험과 지식 중에서 당장 내일부터 아주 작은 현금 흐름이라도 만들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건 잠재 고객에게 보낼 컨설팅 제안서의 첫 문장을 쓰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의 노하우를 담을 유튜브 영상의 1분짜리 대본을 작성하는 것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 첫걸음을 찾아내는 것이 100억 재산으로 가는 가장 위대한 시작이 될 겁니다.